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엔 고등학교 공부 잘할 준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많은 학생들이 당황합니다. 중학교 때 성적이 되게 좋았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만큼 안 나오는 거죠. 그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공부가 결국 학원 수강이다. 학원 수강이 곧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 물론 이렇게 고등학생들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이렇게 되면 중학교 내신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A를 뭐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하지만 이거를 고등학교까지 패턴을 이어갔을 때는 결국 자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원에만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 주도성을 갖추지 못하면 고등학교 가서는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요. 두 번째는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을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학교는 절대평가죠. A는 90점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20%에서 35%, 40%가 넘는 경우가 있어요. 40%를 넘지 않도록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40% 선에서 이렇게 그 경계를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 35% 정도가 A가 나온 그런 상황이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요게 이게 9등급일 때 1등급, 2등급, 3등급 요 비율이고요. 요거는 5등급이 됐을 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자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될 여러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35%를 고등학교에서 요런 그 비율로 성적이 나왔다면 3등급인 거예요. 35가 요쯤 있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중학교에서는 최고 높은 A 등급을 받았습니다. 100점이든 90점이든 똑같이 A죠. 예. 그랬는데 요런 비율로 고등학교를 가면은 중간인 거예요. 이게 상위권이 아닌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러면 중학교 때 90점 똑같은 A지만 100점은 좀 다르지 않냐 레벨이 그럴 수 있죠 물론. 하지만 이것을 실력 완성의 증거라고 보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공부하는 패턴도 다르고요. 공부 양과 범위와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험 공부를 해서 내가 100점을 얻어내는 그 패턴이 중학교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는 평상시의 내공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굉장히 많은 양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도성을 갖고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험 공부만으로 나는 5A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도 거기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A를 받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잘할 가능성은 높지만 그게 모든 준비를 갖췄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성적과 별개로 나는 지금 고등학교 갈 준비가 돼 있는지 제가 그런 준비 때문에 요 시리즈로 이 영상을 준비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네 번째 착각은 시험 공부로 고득점을 성취했어요. 고등학교에서 그대로 재현될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며칠 전에 시험 공부만으로도 A를 맞았지만 그럼 고등학교니까 양이 많으니까 뭐 일주일 전, 2주일 전부터만 시험 공부를 하면 되겠다. 해서 물론 되는 경우가 있죠. 그 되는 경우는 뭐냐면 시험 공부를 이렇게 커버한 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거의 시험 공부를 끝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냥 벼락치기로 좋은 성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생각해 줘야 돼요. 결론은 뭐냐면 고등학교에 가서 성적이 떨어지지 않으려면요. 프레임을 바꿔야 되죠. 중학교 때 이 정도로 충분했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 물론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중학교에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성실함을 바탕으로 방향을 잘 잡아서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어 그 학습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다른 그 주제로 얘기를 더 이어가겠지만 영어의 시험 차이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어떤 차이가 나냐면 영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중학교는 교과서 한 과마다 문법이 두 개씩이에요. 그죠? 어휘도 그 교과서에 있는 어휘로 한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해범위, 독해지문 두 개, 본문이 두 개잖아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그 교과서 중3 교과서 정도의 이 본문이 보통 수능 지문, 고1에서 살펴보는 부교재 아니 모의고사 지문으로 봤을 때 다섯 개가 채 되지 않아요. 예, 세 개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예, 세 개, 네 개 정도. 그런데 보통 그 고등학교 시험 범위가 학교마다 다르지만 보통 3월 달에 모의고사를 치면 중간고사에 그게 포함이 돼요. 수업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모의고사가 들어간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 독해 지문이 보통 60개 정도 이상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벌써 뭐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분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휘도 전범이고요. 문법도 전범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두 가지씩 문법을 집중적으로 한 걸로 여러분 익숙했다면 큰일 납니다. 거의 전범위
심화 수준의 문법이 아니라도 전체적인 문법이 체계화돼 있어야 돼요. 어휘도 배운 본문에서만 그 범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기본 정도의 어휘는 갖춰야 되고요. 예, 독해 범위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간접 연계라는 거는 학교 수준이 높은 고등학교일수록 이거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을 그대로 내지 않고 단어나 문장을 바꿔서 내는 거죠. 선택지도 당연히 영어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그냥 범위에서만 외우다시피 한 사람들은 대비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독해 지문이 또는 단어가 추상화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지문은 약간 추상화된 게 뭐 보이긴 하지만 고등학교에 비해서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해석이 좀 안 되더라도 상식을 여기다 더하면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데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1 초반에는 중3이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갈수록 추상화되고 학구적이 돼요. 때로는 그래서 고3까지 가게 되면 우리말 해설을 봐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어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어 능력과도 연관이 돼요. 네, 그래서 국어의 문해력,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실력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는 중학교와는 다른 점이 있어요. 중학교는 되게 다양한 문제로 객관식 선택형 문제를 이제 시험을 해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고등학교 선택형은 거의 수능형이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유형대로 나오기 때문에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된다면 유형이 정해져 있죠. 그럼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학원에서 뭐 이렇게 변형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풀어보면은 대비가 되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근데 그럼 뭘로 변별이 되냐면 서술형으로 변별이 됩니다. 예, 중학교는 범위가 적기 때문에 그냥 본문을 외우면 그냥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주어 동사를 몰라도요, 문법을 몰라도 그냥 본문에 외우면 서술형도 대비가 되고, 예, 그런데 고등학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범위를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기본기가 더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서술형이 킬러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서술형은 보통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영작이 많이 나와요. 조건 영작, 뭐 배열 이것도 영작이죠. 예. 그래서 자유 영작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어법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뭐 틀린 것을 고쳐서 쓰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게 문법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총괄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등학교 가서 영어를 잘할 사람들은 암기보다 기본기부터 원리를 이해하고 결국 내가 문장이 보이는 거. 문장이 보인다는 건 이 단어, 문장 내의 모든 단어의 의미와 역할이 납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 납득이 되는 그런 정확한 해석력을 바탕으로 정확한 해석이 되고 독해가 되고, 자,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보게 되면 문장 구성, 영작을 할 수 있는가. 자, 이런 문장 구성을 바탕으로 나는 어법이 이상한 거를 찾아서 고쳐줄 수 있는가. 뭐 이런 능력까지도 같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중학교에서 대비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다른 과목도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 중학교 때 잘했다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고등학교 하면 무조건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겨울의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럼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뭔가 이렇게 실력이 오르고 잘 대비가 된다고 했는데 그 자기주도 학습은 어떻게 하는 거냐? 혼자서 학원 안 가면 자기주도 학습이냐? 아니에요. 혼자서 계획을 하고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수정 전략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이게 실패도 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메타인지가 발달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지식에 대한 지식이 메타인지죠. 예, 이런 거를 발달시켜 나가야 돼요. 근데 내가 수동적으로 수업만 듣는다면 이게 발달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전략을 수정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은요, 학원이나 인강을 가도 주도 학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메타인지를 발휘해서 전략적으로 나는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서 나는 학원이 필요하다. 학원의 필요도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주도적으로 인강을 들을 때도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강을 듣는다. 이게 주도성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이나 인강을 안 듣는다고 주도성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요. 주도성이 있어야 학원 인강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강 같은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골라서 듣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도 학습을 시작을 하려면 이런 스스로 혼자서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문해력이 필요해요. 뭔가 내가 아무리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들어서 아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는 평상시에 독서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과서 읽기를 좀 권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2월 달에 고등학교 예비 소집일 갈 때 교과서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쭉 비문학 독서 읽듯이 읽을 것을 권합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교과서 읽는 거를 되게 그 좀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그냥 배우거든요. 그냥 영상으로 배우고 그냥 귀로 듣고 알고 참고서로 개요식으로 정리된 걸 보고 학습지를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글로 되는 걸 읽어가지고 내가 그걸 체계화시켜야 되는데 선생님이 체계화한 거를 갖고 그냥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모두 이해하지 않고 그냥 외우다시피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문해력이 늘지 않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읽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교과서를 잘 읽어내기 위해서 평상시에 우리말 독서를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문해력이요. 공부 시험은 결국 읽는 거죠. 사실 학습지를 외운다고 해도 내가 읽으면서 외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읽기가 결국 공부의 그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하기 위해서 문해력이 필요한 거고요. 문해력이 있는 학생들은 글을 읽잖아요. 글을 읽게 되면 글의 흐름을 찾고요. 흐름에서 인과관계를 찾아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찾는다는 거는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흐름을 잡을 수가 있고 이해가 된단 말이죠. 인과관계를 알게 되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해. 그죠?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암기에서 벗어날 수 있죠. 추론이 가능해요.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봤을 때 이해를 하면서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내가 습득할 수가 있거든요.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문해력이 높은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2시간 공부해서 알아낼 거를 20분 만에도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잘한다는 게 결국 이제 문해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문해력이 좀 약한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문해력만 하는 게 아니고요. 틈틈이 읽을 습관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서 읽고 혼자 생각해보고 혼자 해석해보고 혼자 문제 풀고 이런 과정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내가 자기주도 학습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서는 관람객처럼 구경하고요. 나는 학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냥 방관하고요. 그래도 나는 다 했다. 다 이뤘다. 집에서 휴대폰 하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내가 이제 주도성을 찾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도성을 의식합니다. 결국 우리가 학원이나 인강을 듣는 거는 자립하기 위해서 혼자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읽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하기 위해서 잠시 도움을 받는 거다. 그 도움을 왜 받는다고요? 자립을 위해서. 자기지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학원을 끊고 그냥 나는 혼자서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는 이게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를 병행하면서 의식하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를 자기도 학습을 실현하는 방법은 혼자서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한다는 거 우리가 학습이라고 표현하죠. 학습. 그래서 예를 들어 손흥민의 가마차기를 내가 따라하고 싶어요. 따라하고 싶다면 동영상만 보는 거는 학이에요. 학. 배우는 거죠. 이런 동작으로 이렇게 디딤발을 놓고 이렇게 이런 각도로 찬다. 예, 영상을 보면 연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계속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만 한다고 해서 1년 동안 봤다고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걸 가마차기를 할 수 있냐? 아니죠. 가마차기 할 수 있으려면 일단은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찰 수는 없으니까 배우고 나서 혼자 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게 습이에요. 혼자 하는 공부, 자습이죠. 예, 이렇게 해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 찰 수 있냐면 헛발질을 해야 찰 수 있어요. 헛발질을 하면서 깨닫는 거죠. 내가 배운 건 이랬는데 이렇게 헛발질이 되면 이런 각도에서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내가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기억할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그게 학습입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영상만 보고 공을 가져와 한번 차볼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스키나 수영도 혼자 터득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배워야 되죠. 그래서 정확한 개념이 이렇게 배워야 돼요. 수업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게 효율적으로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는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는 배우지 않고 나 혼자만 하는 것도 고집이에요.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개념을 갖고 혼자서 익히는 거죠. 근데 이게 혼자서 익히다가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 객관화하는 메타인지 형성하는 과정에서 학교 수업이나 교사 코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효율적으로 전달을 받고 이걸 다듬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는 일단 배워야 됩니다. 개념이 이제 잘못되지 않도록 정확한 개념을 배워야 돼요. 효율적으로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가면서 학을 하고요. 그다음 이 배운 내용을 갖고 이거를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혼자서 해봐야 됩니다. 헛발질을 해봐야 결국에는 제대로 찰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단계를 잡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주도 학습을 제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제 치열한 과정이 필요해요. 예. 자, 그리고 습관 형성이 필요합니다. 네,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습관 형성을 해야 이게 왜냐하면 이 지속성이 중요하거든요. 한 번 이벤트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휴대폰 없이 오래 앉아있기. 앉아있는 게 출발입니다. 앉아있어야 뭐라도 하거든요. 누워서는 집중이 안 돼요. 예. 집중력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앉아있는데 휴대폰을 갖고 앉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휴대폰과 이게 격리된 그런 장소를 좀 찾아보세요. 예. 부디 집에서 공부 잘 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이게 물론 이제 뭐 스카를 가거나 독서실을 가도 휴대폰을 들고 가면 의미가 없지만 예. 장소를 확보합니다. 내가 이제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예. 지금 이 순간에 공부하는 것보다 재밌는 게 없으면 돼요. 그럼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심심해서라도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창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찌질하고 사소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거창하게 작정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작정이 안 되고요. 작정을 해도 오래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간을 쪼개는 이유는 쪼개서 감당할 수 있는 분량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사소한 습관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그래야 사소한 성취를 하면서 그걸 기억을 합니다. 한 방에 다 이루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전략을 하고 계획을 실현하고 내가 이제 실패하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수정해서 이걸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도 다 학습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열심히 한다는 거를 부모님께 들키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열심히 하는 걸 보게 되면 기대를 하게 되니까 부담감이 생겨요. 거기에 기대에 부응하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의 역량을 넘어서서 막 무리하게 되거든요. 그럼 하다가 그만둡니다. 심지어 자신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하세요. 어제 내가 어쩌다 보니까 뭐 10시간을 공부했다면 오늘 내가 5시간을 했다면 되게 좌절이죠. 절반밖에 못한 거니까. 5시간은 나에게 여전히 아주 길고 어려운 시간인데 그렇게 반응하게 되면 공부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시간을 쪼개라고 그랬는데 시간을 쪼개서 할 수 있는 거는 틈틈이 우리말 읽기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영어 단어. 자, 영어 단어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 기회에 얘기하겠습니다. 단어는요,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읽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익숙해질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읽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말 읽기, 단어 읽기를 쪼개진 시간에 자, 계속해서 보는 루틴을 만들면 대박이에요. 이게 한 달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이게 몇 달 동안 지속할 수 있다면 무조건 실력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신만의 출발점과 속도를 인정하세요. 남들이 어디까지 갔다 내비두세요. 그 많은 아이들이 그 속도나 진도가 제대로 이해하고 간 게 아닌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진도를 제대로 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진도를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출발점을 인정해야만, 속도를 인정해야만 내가 의미 부여하면서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이게 인정을 안 하잖아요. 너무 힘들다가 그만둡니다. 예, 남을 따라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면 반드시 플래너를 써란 말을 많이 듣잖아요. 학교 시간표의 의미가 있죠. 내가 이 과목을 아침에 영어를 들을 생각이 없었는데 시간표에서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해놓는 거죠. 시간표 정해놓듯이 홍공의 유일한 비결일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를 의미 있게 해주는 연결고리예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아니고 지속성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플래너란 말이죠. 플래너를 안 쓰겠다는 거는 홍공을 안 하겠다는 거랑 거의 동의어나 다름없어요. 많은 학생들이 그럽니다. 선생님 저는 플래너를 뭐 이렇게 해봤자 어차피 안 지키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지킬 수 있는 플래너를 쓰면 되죠.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스스로 정하고 하면 돼요. 물론 너무 막 이거는 쉬운 약속이면 안 되고요. 약간의 도전이 되는 그런 식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부터 욕심내면 절대 안 돼요. 조금씩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부디 좀 초라하게. 사소한 성취부터 자신감이 정립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략적인 목록을 정하세요. 그러니까 시간별로 하려 하지 말고 목록을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목록을 이렇게 여기 사진에 보이죠? 동그라미, 세모, X 이렇게 표시하는 거. 요 자체가 동그라미 자체가 요게 성취예요. 이걸 성취를 내가 매 순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시간 계획으로 진화합니다. 예, 이렇게 시간이 체크되기도 하는데 이거를 따라서 하지는 마세요. 처음부터 이럴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록이라도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여기 목록을 정해야 되냐. 제가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예습과 복습을 반드시 포함시키고요. 그다음 평상시에 해야 될 거 독서, 국어, 영어, 수학 요거를 학교 진도와 상관없이 나만의 어떤 꾸준함으로 분량을 많이 정하지 말고 쪼개가지고 제가 아까 쪼개기의 중요함을 얘기했잖아요. 시간 쪼개기. 예, 그거를 틈틈이 집어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큰 과제를 작은 덩어리로 쪼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야 내가 성취감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감 효과라는 거는 내가 만약 시간을 정해서 플래너를 쓴다면 내가 그 시간까지 끝내야 된다면 이 마감이 이게 다가오면요 집중력이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끊는 것도 하나의 그 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다 이루지 못했다면 다음번에도 정신 차리고 하겠고요. 다 끝내지 못한 거는 여기 예비 시간을 딱 마련해가지고 못한 거를 여기다 집중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플래너를 이것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진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약속을 지키는 훈련 이것도 한 번에 안 되거든요. 약속을 못 지켰다가 결국엔 지켜내는 그런 뿌듯함을 스스로 정립하고 몸이 기억하도록 소소한 성취를 확인하고 그다음 무엇보다 공부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 이걸 안 하잖아요. 삘 오는 대로 합니다. 그냥 손에 잡힌 대로 하게 되면 그냥 어떤 것만 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연속성이 없어요. 이건 했는데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아예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냥 학원만 가는 거예요. 학원도 가서 그냥 숙제를 그냥 뭐 숙제도 매일 하면 좋은데 그냥 학원 가기 전날 그거는 양반이죠. 학원 가는 날 아침부터만 한단 말이에요. 바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내가 뭐 플래너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작성을 해야죠. 그래서 학원 수업 숙제도 쪼개가지고 내가 다른 나의 그 계획과 같이 이렇게 좀 융합이 될 수 있도록 서서히 여러분들의 영역을 좀 넓혀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사소한 성취 이뤄갈 것인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진짜 공부의 시작은요. 여러분들 이제까지는 시험 공부가 공부였고요. 학원 숙제가 공부의 다였죠. 근데 나만의 루틴을 시작하세요. 이게 아닌 거. 시험 공부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해야 되죠. 학원 숙제도 해야 되죠. 이게 아닌 나만의 루틴이 시작이 되면 이것이 바로 홍공순공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문풀이라고 생각해요. 문풀 알죠? 푸는 거. 문제를 풀면 실력이 늘 거라 생각해요. 제가 중학교 학생들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중간기말 대비할 때 평가 문제집을 막 뭐 몇 권씩 풀더라고요. 저는 문제 푸는 거는 학생들에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문제를 안 풀어도 시험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문제를 푸는 거는 실력 향상을 위한 게 아니에요. 실력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이건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그거를 내가 메꿔 넣는 거지. 물론 그 실력 향상이기도 하지만 실력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자꾸 풀어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 고1 모의고사를 풀면 고1 수준이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수능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수능 대비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중간기말 대비도 안 됩니다. 고등학교 가면은 중학교처럼 평가 문제집도 없어요. 그리고 있더라도 그런 그 효율을 거두기 어려워요. 물론 학원에서 변형 문제를 만들어 줍니다. 문제집처럼. 뭐 그것만 풀면은 그러면 내가 1등급이 나오냐? 아니거든요. 정말 해야 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 풀 준비가 평상시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에요. 예,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국어는요. 재미있는 독서로 시작을 해서 재미있는 것만 보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서 보게 될 비문학 독서가 거의 모든 과목이에요. 다양한 분야를 다 섭렵화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비문학 독서로 확장을 해야 되고요. 영어는요. 수준별로 단어를 읽기 시작합니다. 제가 암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읽기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문법을 합니다. 지식적인 문법이 아니라 구문 해석력을 이 단어랑 함께 갖춥니다. 문장 구성력을 딱 구성 능력을 딱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 문장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엔 자기 수준에 맞게 영어 독해를 합니다. 그제서야 모의고사를 풀면 돼요. 처음부터 모의고사를 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제풀이는 무대에 바로 서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무대를 서죠. 그러니까 무대에 바로 올라갈 생각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수학도요. 중학교는 뭐 어느 정도 암기도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는 절대 안 통해요. 물론 암기가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암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하라는 얘기죠. 그냥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 왜 그런지를 증명하듯이 공식을 이제 이해를 해야 이게 좀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기본 문제는 암기를 하는 게 맞아요. 문제 조건이나 개념이나 공식 연결 내용을 유형에 맞게 해야 사실 그 수능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되게 촉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게 막 외우다시피 막 이렇게 자동화되듯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했으니까 뭐 나는 수학은 그냥 이해로 가겠다 하면 제 시간에 문제를 풀어낼 수 없습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암기할 수 있도록 가져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념 이해를 하고요. 정의, 공식을 그다음 필수 예제까지 암기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현행의 깊이가 생겼을 때 여유가 생기면 이게 사실 평상시 진도 나갈 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특히 이럴 때 현행 다음 학기 예습을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현행을 나갈 때 진도를 나갈 때 이때는 깊이가 생겨야 돼요. 깊이 심화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도록
예, 파고 들어야 되고요. 여유가 생기면 예습을 하는 거예요. 방학 때 이걸 특별히 할 필요가 있고요. 결국 속도보다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진도를 어디까지 나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제대로 알면서 나갔냐. 예, 거기에서 깊이가 생기거든요. 수학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를 따져가면서 그러니까 고수들은요. 무조건 막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딱 읽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단순하게 잘 푸는 방법을 떠올립니다. 예, 이런 생각의 깊이는 평상시에 무조건 암기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개념 이해로부터 확장이 돼야 됩니다. 예. 자, 고등학교 입학이 거의 봄철이에요. 예, 봄이 오기 전까지 그 중3 뭐 마치기 그 겨울방학해서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서 일단은 첫 번째는 물리적인 공부 시간을 늘리세요. 아, 나는 안 하던 짓을 해가지고 나는 안 하던 공부를 하루에 1시간씩이나 한다. 물론 대단하죠. 예. 안 하는 것보다 낫고요. 충분히 자기 역량으로 봤을 때 칭찬받을 일이 맞는데요. 조금씩 욕심을 더 내세요. 예. 물리적인 공부 시간에 이런 시간의 투입이 사실 고등학교 때는 정직하게 발휘가 됩니다. 조금씩 늘리는 것을 권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거는 혼공순공으로 시키지 않아도 하는 공부, 혼자 하는 공부, 순수 공부하는 시간 이걸 확대해 나가는 물리적 공부 시간을 확대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그것도 한 번에 늘리지 말고 조금씩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그 다음에 학원을 계속 다니는 상황이라면 학원 숙제로 홍공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예, 이 비결이 뭐냐면 보통 아까 얘기한 대로 마감 직전에 하잖아요. 예, 전날이나 그 뭐 당일날 막 바쁘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뺏기기 바빠요. 예, 이거를 매일 꾸준히 쪼개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홍공으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나 아니면 뭐 3일 정도가 있다면 3일치를 끊어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원 숙제를 전환할 수 있다면 홍공, 순공의 시간을 늘리는 그런 그 과정에 이미 들어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하려고 너무 애쓰거나 비장해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너무 하려고 작정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작정을 하기가 싫어요. 자신이 없거든요. 한번 해내도 그 다음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못해요. 또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성취나 과정 의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숙제도 쪼개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쪼개서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다음에 목표를 재설정합니다. 2월 달에 학교마다 배치고사를 치는 학교가 있어요. 이 성적은 잘 치면 좋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그다음 3월 모의고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기분이 좋고 나쁘고 낼 수 있고 스님들도 실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사실 그냥 잊혀지는 성적이거든요. 예, 대학 가는데 아무런 뭐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근데 4월에 처음 치는 중간고사에 포함되는 영어 듣기, 중간기로 포함되는 내신에 포함되는 영어 듣기,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가는 중간고사. 이게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입학 전에 설정해야 될 목표입니다. 여기서부터 대입 그 성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긋나지 않도록 길게 놓고 보세요. 3월 모의고사 잘 치면 좋지만 이게 더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어차피 내신 대비를 해가면서 서서히 준비가 되는 거지 이거를 내가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가지고 모의고사를 대비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수업의 기본은 문해력이라고 그랬죠. 단어. 자, 영어, 국어도 단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국어 단어를 몰라가지고 막히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도 그렇지만 국어도 암기하려 하지 말고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 읽는 루틴을 딱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오늘 공부하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국어든 영어든 이거를 아침, 점심, 저녁, 밤 시간을 정해도 귀찮지만 다른 공부를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기 전에 읽어요. 언제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다음날 또 읽어요. 언제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 이게 돌리면 돼요. 암기하지 않아도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암기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되게 중요해요. 중학교는 이걸로도 어느 정도 임시 변통이 됐지만 고등학교는 이 노력이 중요한 거는 이해로 가기 위한 요 단계로 넘어서는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를 하더라도 시간을 미리 정해요. 그래서 반복 횟수를 늘리려면 내가 3일 동안 집중할 거를 뭐 2주나 3주를 잡는 거죠. 이 기간을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내가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내가 오늘 국어 끝내고 월화수목금에 국어 끝내고 영어 끝내고 수학 끝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영수사과를 그냥 하루에 다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공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또 보통 학생들은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암기해야 넘어간다 생각해요. 근데 암기를 해봤자 다음날 또 까먹습니다. 그럴 거면은
그냥 첫날은 그 대신 기간을 늘려서 좀 더 일찍 시작해야 되겠죠. 첫날은 그냥 구경하듯이 그냥 개요를 잡듯이 쭉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5과마다 끝냈다고 치고 다음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봤던 것보다는 더 세밀하게 보게 되고요. 시간도 절약되고요. 이거를 5일 동안 반복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게 시간 간격을 반복해서 읽게 되면 뇌 과학적으로도 어느 순간 얘가 기억이 나기 시작해요. 암기하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예, 이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예습, 수업, 복습도 이런 루틴이에요. 시간 간격도 반복해서 보는 게 수업 전날 예습하고 수업 듣고 그다음 뭐 복습하고 요게 반복이 되면은 내가 시험 공부를 할 수 있는 분량이 줄어들어요. 적어져요.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방법이 모든 어휘 공부, 어휘도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고 읽으라고 그랬죠? 내신 수능 공부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만의 공부 방식으로 조금씩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공부는 투 트랙으로 보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중학교 때는 시험 공부만 했고 학원 숙제만 보통 했겠지만 평상시에 기본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 중학교 졸업 전이라면 이거를 습관을 들이세요. 이 평소 기본기라는 거는 시키지 않아도 되는, 시키지 않아도 하는 최소한의 분량, 국어, 영어, 수학 매일 꾸준한 습관 이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중학교 공부만 가지고 고등학교 하면은 고등학교 내신 수업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준비가 돼야 만약 그동안 일을 안 했다면은 집중적으로 이거를 이제 집중해야 되겠죠. 고등학교 내신을 하면서 이거를 바탕으로 평소에 고등학교 내신과 상관없이 꾸준한 공부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최선의 분량 국수형이에요. 이게 되면 수능 대비가 되고 논술 대비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것만 생각하면 수업 듣고 뭐 학원 숙제하고 이게 아니라 나만의 영역을 확장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시험 공부의 비결은요 매일 끝내는 거예요. 근데 기본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기본기를 지금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쌓아놓는 것이 중요하다. 예, 또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예, 공부는 학습. 아까 했던 얘기 반복입니다. 수업이 출발점이에요. 예, 겸손하게, 겸허하게 제가 이제까지 수업했던 애 중에 서울대 의대 간 학생, 이 학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수업에 몰입하는 거예요. 뭐 몰라서, 어려서가 아니겠죠. 자기만의 어떤 집중력이에요. 자기만의 지식 체계에 수업을 접목시켜가지고 더 큰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어요. 이 학생은 시험 공부를 매일 한다고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그날 끝내는 거예요. 그 시험 때는 그냥 여유 있게 반복해서 읽으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학원 이제 수업 이해가 되게 중요한데 수업 이해가 안 된다면 평상시 기본기가 있어야 이해가 되고요. 예습을 강화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많이 채울수록 수업 이해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다음에 내가 이거를 덜 채웠다면 예습을 더 강화하면 돼요. 그다음에 혼자서 익히는 거, 학에서 독립하는 겁니다. 예,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까 얘기했습니다. 열정보다는 전 이거를 권하고 싶어요. 습관이라는 관성. 애쓰지 않아도 되는 처음에는 애를 써야 되지만 습관이 한번 되고 나면 그냥 쭉 가거든요. 예,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열정 한번 발휘하고 나면 지속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거. 예, 그리고 시간을 쪼개서 특히 영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공부 전에 지문 하나 읽고 이런 식으로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학원을 안 갈 수는 없겠지만 보통은 안 가도 되는 조건은 그냥 끊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자기주도 학습의 전제 조건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 힘으로 내가 이해가 된다면 그렇지 않다면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학교 쌤이든 학원이든 이런 기본기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기본기가 있어도 혼자 살 수 없다면 학원이라도 가야죠.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하는 홍공순공의 습관을 이렇게 좀 장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서서히 들이고 나서 결국 이게 어느 정도 장착이 되면 학원이나 인강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이게 못 벗어나면 많은 학생들이 수능 직전까지 인강을 들어요. 그거는 자기 거를 만드는 과정이 로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죠. 그래서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립은요. 자립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학습 단계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타를 연주하려면요. 연주를 바로 하면 안 되겠죠. 연습을 해야 되겠죠. 많은 학생들이 영어 같은 경우에 바로 독해를 해버려요. 모의고사를 푼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상 독해로 얘기하면 상상 독해. 뭔지 알겠죠? 감으로 이제 딱 찍어가지고 맞히면 되게 뭐 잘하는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 독해를 해서 이거를 올린 애들이 이번에 2026 수능에서 많이 좀 미끄러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확성을 갖고 상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이 뭐 폭삭 속았수다 이 드라마를 중간부터 본다면 이해가 안 되겠죠.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처음부터 정주행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공부도 그래요. 늦은 감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해야 이해가 되고요. 재미도 있어요. 예, 그리고 어차피 내신은 정확성입니다. 뭐 영어는 특히 더 그렇고요. 예, 정확성을 바탕으로 한 유창성이란 말이에요. 영어는요, 기본 단어랑 문장 적용 문법으로 구문 독해를 하고 정한 해석을 한 다음에 그제서 독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자까지 가면 서술형 대부가 되겠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어려운 단어를 보고 문법도 지식으로 익히고 해석도 정확히 안 되는 상태에서 독해를 바로 한단 말이에요. 영작도 안 되고 정한 해석도 안 되니까 내신 대비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단계별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국어는요, 평상시 독서 능력이 중요하죠. 낯선 거를 보고 문제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낯선 거를 내가 이해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수학은요, 논리적인 사고가 아닌 유형 분류를 하듯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논리적 사고가 중요하단 말이죠. 현행이 안 되면 복습해가지고 현행과 깊이를 더해야 돼요. 예. 여유가 있는 만큼 선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열쇠 일일이 다 만들어요. 근데 고수들은요, 이 마스터키를 만듭니다. 이 원리를 갖고 어떤 문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준을 높여가서 뭐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도록, 그거는 이해에서부터 나옵니다. 사고의 깊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언제 가능하다고요? 학습 단계를 지킬 때. 남들보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 출발점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예. 자, 모든 공부의 기본, 아까 문해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독서입니다. 말귀를 빠르게 알아듣고요, 이해가 잘 된단 말이에요. 영어 독해력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수준과 역량이 되게 중요해요. 남들 하는 거 따라하지 말고요, 여기 역량에 맞게 시작해가지고 매일 꾸준히, 이것도 중요합니다. 수준에 맞아야 되고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책을 많이 읽어서 권하지만 중3 정도가 되면은 뭘 많이 권하냐면 독서 지문을 읽고 요약할 걸 권해요. 여기 제가 책 추천을 해놨는데, 고1 국어 독서가 있고요. 독서가 있고 문학이 있어요. 이 독서가 비문학 독해입니다. 예, 이거를 고1 거를 구해서 이걸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절반 이상의 학생들은요, 이거를 바로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그동안에 읽기가 축적이 안 된 사람들은 뭐 독해전쟁이나 뭐 빠작 이런 게 있어요. 중학교 비문학 독서인데요. 이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걸로 이걸 여러분들이 구해가지고 꾸준하게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수준에 맞아야 된다고 꾸준하게.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부담 갖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제 풀이를 한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다. 나는 낯선 지문을 봤을 때 영어든 국어든 해석이 정확하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독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문제 풀지 말고 이런 부담 없이 그냥 읽고 나서 요약합니다. 요약도요, 100%가 아니라도 되니까 이해한 것만큼 요약을 해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하는 거 대신에 그냥 지문을 하나 더 보세요. 근데 내가 요약할 수 없을 정도 어렵다 그러면 수준을 이렇게 낮춰야죠. 낮춰서 봐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독서는요, 책을 읽는 거는 고등학교 가서 진로 및 세특 독서 필요할 때 하세요. 근데 평상시에는 책을 읽는 것보다는 이런 독서를 권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볼 때 요약을 하면서 쭉 지문을 봤죠. 저는 보통 하루에 3개 정도를 읽고 요약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거를 몇 달을 하고 나면 끝까지 볼 거예요. 예, 보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봅니다. 요약만 했기 때문에 뭐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 있겠죠. 다시 읽고요, 여기다 요약을 추가합니다. 처음에 요약한 것보다는 좀 더 파악이 더 되겠죠. 세 번째 돌아와서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예, 요렇게 할 것을 권합니다. 근데 자, 문학을 요거를 이제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문제 역시 중학교를 보면 되고요. 이거는 문제를 푸세요. 왜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이거는 내가 주관적으로 읽으면 안 되거든요. 객관화 시켜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답을 딱 체크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객관적으로 이렇게 작품을 이해하는 거구나. 이거 익힐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문학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중학교 국어 가지고는 고등학교 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요 EBS 윤혜정 쌤의 무료 인강을 여러분들 좀 추천해 주고 싶어요. 예, 나비 효과, 이문편 또는 본편, 그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국어 문법 정도를 100%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 번 정도 돌리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그 개념, 용어,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작품에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가, 예,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익히고 가야 됩니다. EBS 요 윤혜정 쌤의 강의는요, 모든 사람들이 추천하는 강의예요. 학원에서 하면 학원에서 하세요. 근데 학원을 갈 게 아니면 반드시,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이 국어를 잘하는 거는 모든 과목을 잘하는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준에 맞게 읽어야 되기 때문에 독서 지문을 구해서 수준에 맞게 구해가지고 문제는 풀지 말고 읽고 요약을 합니다. 예. 그리고 문학 문제는 푸세요. 하루에 개수를 정해놓으세요. 뭐 지문 하나를 푼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꾸준하게 푸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많이 푸는 것보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 전에 윤혜정 쌤의 개념의 나비 효과 요거를 어느 정도 익숙할 정도로 100% 이해 안 돼도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수업을 들을 거니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어느 정도는 정리하고 가야 되고 국어 문법도 해주면 좋다. 그 다음에 국어 어휘를 그 영어 단어처럼 어휘책도 따로 있거든요. 이것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익숙하게 하는 용도로 쭉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큰딸이 고2 때 정시 파이터를 선언하고 9월 모의고사가 9월 50초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딸한테 권해준 게 이거예요. 고1 국어 독서를 이런 식으로 읽고 요약하라고 그랬어요. 문학 문제 풀라고 그랬고요. 네. 그래가지고 딸이 뭐 당장 뭐 11월에 아니면 고3 3월에 성적이 올랐냐? 안 올랐어요. 제가 시킨 대로 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뭐 한두 달 만에 뭐 승부를 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거를 감안하고 보세요. 근데 꾸준하게 하잖아요. 어느 순간 다른 과목부터 말귀를 빨리 알아듣고 책을 읽어도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이 막 체감하게 되면 국어 성적 오르는 것도 서서히 뭔가 자신감을 갖게 돼 있어요. 딸이 이렇게 몇 달을 하고 나서 근데 이거가 중요한 게 이거를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제가 그랬어요. 국어 영어를 하기 싫어하니까 수학 공부하기 전에 국어 지문 하나 읽고 요약. 그다음에 과학 공부하기 전에 영어 지문 하나 읽고 뭐 과학 이렇게 해서 시켰거든요. 하는 것 같지도 않게. 근데 이게 할 때는 별로 표가 안 나지만 이게 몇 달 쌓이고 나면 엄청난 거예요.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몇 달 만에 성적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고3 6월 모의고사에 국어가 100분위가 98% 나왔어요. 상위 2%가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쭉 수능까지 갔습니다. 국어 영어의 감은 올려놓으면은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돼요. 올리기까지 어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서두르지 말고 꾸준하게 이렇게 정리해가기 바랍니다. 요게 2023년도 EBS 지문이거든요. 우리말 독서가 중요한 이유가 영어는 거의 비문학 독서예요. 이거를 한글로 읽어도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어가 안 되면 영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잠시 멈추고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아까 제가 잠시 소개를 했는데 요거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N해독 공부법이라고 해서 아까 단어 외우는 방법, 내신 대비하는 방법, 수능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보라고 그랬죠. 요게 N해독 공부법이에요. 분산 반복이란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뇌과학적으로 내가 알았던 것도 하룻밤 지나면 60% 까먹거든요. 망각 곡선에 이렇게 또 알았는데 또 까먹고 이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까먹을 거 그냥 반복해서 까먹는 거죠.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기억의 체계가 필요합니다. 내가 요 전체 범위를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볼 때 물론 이제 이게 누적 학습법이기도 하거든요. 이 정도를 내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읽을 때 이것도 본단 말이에요. 시간이 1시간 걸렸을 때 다음 날에 볼 때 1시간이 아니라 10분 정도면 돼요. 이해가 됐다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누적해가지고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N해독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얘기는 내가 똑같은 요 과정을 단어장 이만큼 있어요. 그다음에 분량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누적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를 내가 오늘 시간 간격을 두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다음 날 또 이거를 똑같이 다음 날이 돼서 또 읽고 이러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축적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매일마다 이렇게 누적이 되면요. 어느 순간 되면은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이런 거를 누적해서 보는 방법 아니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더라도 시간 간격을 두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습, 그 다음에 수업, 그 다음에 복습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반복할 수 있도록 예습은 컨텍스트, 맥락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책상 서랍에다 문을 놓잖아요. 나중에 물건을 꺼낼 때 그냥 넣으면 찾기 힘들겠죠. 그래서 처음에 파티션 같은 걸로 이게 구역을 나눠 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역대로 뭔가를 넣었을 때 나중에 빼기가 이게 찾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인풋이고요. 시험은 아웃풋이에요. 그러니까 인풋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아웃풋이 안 되면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어차피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해의 바탕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움이라는 것은 빈 컵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게 컵이 있어야 뭐 물이 차 있어야 여기 이제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기본기가 있는 사람들을 보자마자 이게 막 확장이 됩니다. 근데 기본기가 없을수록 예습을 통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채워놓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체 틀을 읽고 나서 자, 처음부터 디테일을 보면 안 돼요. 디테일하게 보면 안 돼요. 암기하듯이 보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냥 훑는 거예요. 구경하듯이. 그 다음에 시간 간격을 두고 자세하게 보는 거죠. 자세하게.
예습은 전체 틀을 훑고요. 수업은 디테일하게 보고 유계적 관계를 따지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이해가 된 상태에서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하룻밤 지나기 전에 복습을 하는 거예요. 효율적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수업 직후에 한 번 더 훑어가서 권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들었어요. 그러면 바로 책을 덮지 말고 한 번 정도 훑어보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럼 이게 망각곡선이 떨어지려다가 멈춘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 저녁 때 한 번 더 보는 거죠. 분산 반복 되게 뇌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그 예습을 통해서 전체 틀을 마련해 놓고 기본기를 쌓은 상태의 수업을 듣잖아요. 그 교사의 체계적인 수업 구성을 자, 교사는 그냥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구성한 거를 이제 학생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준비한 기본기와 예습의 내용을 갖고 나는 선형적으로 준비했다면 이게 주 선으로 이거를 입체화시키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교사의 수업과 만나면요.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입체감이 생겨요. 심층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 수업에서 이거를 찾아내잖아요. 맥락을 찾아내면요. 굉장히 공부가 재밌어져요. 아까 서울대 대학생 얘기했잖아요. 서울대 간 학생. 그 학생도 이거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배움의 그 이상의 그 결과가 생기니까 성과가 나오니까 수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교과서 혜택이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생기부에서 교과서 혜택도요. 막 그냥 아무거나 잡는 게 아니라 수업을 이렇게 들어요. 듣다 보면은 교사의 체계적인 수업에 나의 그 수업 경험이 만나가지고 심층 연결을 찾아가지고 뭔가 호기심이 생겨요. 더 알아보고 싶어요. 심화를 탐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특이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요. 이게 굉장히 훌륭한 세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성적을 이렇게 막 당연히 실력을 높여주고 성적을 높여줄 뿐만이 아니라 생기부를 아주 풍성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수업하고 자습할 때 큰 맥락이 중요한 거죠. 큰 맥락을 잡아놓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도 그림에서 여기서부터 세밀하게 가는 게 아니라 전체 밑그림을 그리고 나서 세밀하게 가잖아요. 세부사항 해석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평상시에 독서력이 좀 덜한 사람일수록 예습을 많이 해서 이런 도움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배움에 엄청난 폭발적인 배움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 번에 욕심내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여러분들만의 지식을 체계화하면서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